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기태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소 직설적인 토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난 16년 동안 광주의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기형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단을 선정하고 수기 과정을 거친 후 11월 10일까지 건설 여부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광주 MBC와 함께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건설 찬성 측입니다. 김준영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웅희 도화엔지니어링 상무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지하철 2호선 건설 반대 측입니다.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경률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동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은 각 주제에 대한 주제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은 찬성과 반대 양측에 번갈아 드리고요. 각 발언 시간은 제한 시간을 두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근거를 토대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대 토론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거친 언사 등은 절대 삼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성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찬반에 대한 입장을 이 경제적 측면에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반대 측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 측 주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광주 MBC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랜 그 공직 경험 생활을 토대로 해서 오로지 도시교통에 대한 진실만을 지하철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광주 미래 교통을 지향하고 광주 대중교통에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정의로운 도시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광주의 정의로움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민심을 천심으로 믿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측은 공론화위원회가 되면 심판을 봐야 됩니다. 광주시 이용섭 시장, 오늘 오신 김준영 국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두 분은 심판입니까? 선수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시고요. 예. 현재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은 저는 공상 만화 같은 것을 보는 느낌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1호선에서 오늘 예측된 지하철 인구는 30만 명입니다. 인구는 250만 명인데 현재 광주시는 6분의 1, 5만 명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465억이 운영 적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청년 일자리에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6천억의 적자를 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호선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광주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상만화적인 게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피할 목적으로 10% 이상 증가 시 중앙의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2칸짜리 고무 경찰철,
그리고 화장실을 남녀 한 칸으로 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말이죠. 도시철도 2호선이 100명을 싣고 달랑다녀가지고 어떻게 역세권 개발,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네, 이것은 국장님, 만화입니다. 네, 이따 또 미처 못하신 내용은 이따 발언 기회 있을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덮표 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덮표 좀. 네. 지금 우리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18개 택지지구가 지나게 됩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주요 택지지구를 다 경유하게 됩니다. 영향권 인구가 103만입니다. 앞으로 지하철은 우리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빈 공간에 어떻게 이 빈 공간을 채우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촘촘하게 버스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강주의 미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비전입니다. 단순히 2호선이 딸랑 2칸 2조 600억 말씀하시는데 2호선은 그렇게 역량이 적지 않습니다. 일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걱정하시는데 그 재정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수송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딸랑 2칸 36좌석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 결과는 정말로 버스 1024대의 어떤 대체 효과가 있고, 그 대체 효과를 통해서 버스와 이 전체 우리 지금 주요 택지지구를 전체를 연결시키면서 버스와 이 구간을 촘촘히 연결시킨다면 우리 시민들은 강주 시내 어디든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미래의 대중교통 체계 인프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상 만화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상 만화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 현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우리는 미래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비전과 또 꿈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어마어마한 교통 비용과 사회적 비용, 또 고통, 정체, 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미래의 교통 복지에 대한 고민이고,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경제성 측면 이쪽으로 좀 맞춰주십시오. 물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경제적 측면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입장에 대한 상대 측의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반대 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2조 579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시비가 8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구 예측 과다하게 추산이 됐었고요. 아까쯤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도에 기본계획 보면 23만 명이 최고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대 13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운임 적자가 납니다. 1호선, 2호선 합쳐서 1,300에서 1,500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했습니다. 부산, 인천, 부산 김해, 그리고 용인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호선 적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6천억입니다. 6천억이면 저희들 청년들, 중소기업, 복지 어마어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1호선은 그렇다고 하시죠. 2호선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수송 분담률도 높지 않습니다. 12% 이야기하고 있죠.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8%면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하철을 한번 만들면 바꿀 수도 없고 파헤칠 수도 없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왜 부정하고 왜곡하고 43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은 부산, 인천 다 합쳐도 안 되는 숫자인 겁니다. 여기 이용희 상무님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반론 듣겠습니다. 네. 비용도 결국은 수요 예측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지금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검증해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타시도에 예측된 수요 말고 타시도가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의 방법, 즉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광주 1호선이나 뭐 용인, 의정부는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나누면 소위 고대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수요 예측을 위해서 KTDB라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그게 최초로 시작된 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약 한 6, 7년 정도 수정 보완 기간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완성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예전에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시도 운송량을 킬로미터당 비교를 하면 이래서 가장 1호선만 가지고 있는 대전이 약 킬로미터당 5,300명인데 저희들이 1, 2호선 다 해서 지금 예측된 수요로 하면 5,300명인 시간이 겁니다. 됐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좀 정확히 지키도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찬성 측에서는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조사 방식의 문제라든가 또 과거에 있던 방법 등들로 해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반대 측 반론해 주시죠. 그 공상말을 안 쓰려면은 타시도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됩니다. 부산 5호선까지 났습니다. 1호선 늘 때마다 3.6% 수요 분담이 증가를 해가지고 5호선은 16.8%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요가 충분했다면 달랑 2칸 안 했겠죠. 현재 달랑 2칸으로 하루 몰고 다닐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승객들이 하루 풀로 300명씩 채우고 다니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교통 분담률 1호선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10만 명, 강주 전체 시민들의 7.5%입니다. 이런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버스 교통 현재 33% 잡고 있는 수송 분담률에는 그렇게 돈 인색하게 투자하면서 전체 시민 중에서 10%도 안 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300m 역 근처에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같이 광범위하게 주행 거리가 1시간 이렇게 되는 곳에서는 환승이 이루어집니다. 버스는. 그런데 강주 기껏해야 보통 그런 게 30분 거리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수송을 한답니까? 강주만큼 현재 이렇게 승용차가 이용하기 좋은 거리가 없고 절대 시민들 그렇게 쉽사리 환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카바를 도시민의 70%를 카바한다고 하는데 전부 이게 공상 만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네. 자, 그럼 이제 뭐 인구 예측이 잘못돼 있다라든가 또 타 지하철이 적자가 많다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광주시는 이 그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다 등등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반론을 좀 찬성해 주시죠. 네. 먼저 인구 예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예측은 지금 아까 우리 이용희 상무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우리 법적 의무적 사항인 KTDB에 입각해서 153만에 기초한 인구 예측으로 정확한 인구 예측이고요. 1,300에서 1,500억이 나온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800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1,500, 1,400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판단과 잠깐만 제 발언 이따가 반론 때 지금 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지금 800억으로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이 인정한 부분인데 지금 800억 정도 나는데 2호선 적자액은 사실 244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을 안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냐? 결국은 버스를 430대를 투자하게 되면 280억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하는 거라고 버스를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교통적재, 교통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또 시민들이 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이 여러분들이 적자액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호선 적자액과 버스 투입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 자, 수송 분담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난센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12만 명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타고 내리고 절대 수송 가능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저희는 수요 예측을 23만 명 하고 있습니다. 수송 가능 능력은 적지만 43만 명까지 수송 가능 능력을 가진 강한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네. 그걸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런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자, 발언 시간 90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1,300에서 1,500은 부가가 감가상각비를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소위 신뢰도 문제입니다. 50%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수송 인구가 50%일 때 신뢰를 가질 때
100%일 때. 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수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우위 신선설이 예측이 13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7만 명이었습니다. 144억 적자 났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17만 명, 현재 7만 명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이용객 절반도 안 되고 3,800억 파산 났습니다. 용인 경전철 16만 명인데 2만 5천 명입니다. 이렇게 예측 수준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명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광역 영향권, 즉 담양, 한평 전체를 합친 광역 영향권에 의해서 23만 명이 나왔지. 강주시, 특히 다핵 구조인 강주시에서 쭉 돌아갔을 때 그 영향권 인구는 90만 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579억을 제출해서 저희가 만드는 지하철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서울 지하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호선이 좌석에 168개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저 시간이 딸랑 됐으니까 또 기회가 또 있습니다. 네. 좌석이 36석입니다. 교수님, 기가 막힙니다. 기회 때 아시죠? 해주시죠. 그런 수요가 있다면 넉넉했겠죠. 아니 저기 순서가 차례차례 갈 때 미처 못하신 말 메모했다가 그때 꼭 해주세요. 주는 거죠?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자 주는 이번에는 예. 찬성 측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딸랑 북한이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경량전철 일량 편성에 대한 지적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량전철의 몰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경량전철 도입 목적에 대해서 모르시는 겁니다, 전혀. 자, 먼저 예를 먼저 들게요. 용인, 의정부, 김해, 인천의 2호선. 방금 말씀하신 수요가 많은 서울의 우이신설선, 다 일량 1편선의 경량전철입니다. 부산의 사상하단선 3량이고요. 대구의 3호선이 3량 편성입니다. 심지어는 부산의 1호선 종점인 노포에서 양산을 연결하는 양산선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1량 1편성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노선이 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량전철 도입 목적을 이해 못 하시는 거고요. 이상훈, 잠깐만. 아닙니다. 지금 시간 뺏으시면 안 되지 기회 있을 않습니까? 때 하세요. 자, 네. 봐보세요. 지금 우리 2호선 수요에 1호선과 같은 사량 1편성을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비가 약 40% 증가됩니다. 운영비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운전 시격이 4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량 1편성에 1호선을 투입하면 운전 시격이 15분입니다. 시민 편의 측면에서 뭐가 더 소중한 거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량전철은 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자, 도입이 되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경제적 측면 지금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양측의 이야기의 논리 그리고 근거 또 토론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하신 내용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1분씩 양측에 드릴 텐데 아닙니다. 우선 순서가 있습니다. 자, 각 측에 1분을 드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미처 말씀 못 하신 거는 이 기회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말씀 못 하신 건 이제 다음 주제에 또 살짝 하시고요. 그래서 첫째 먼저 이 반대 측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반대쪽. 네, 경제. 반대쪽이면 저쪽이. 반대쪽. 죄송합니다. 네. 이상무님 저기 저 여러 가지 그 경전철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던데 이 경전철은 기본적으로 지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강주 지하철 2호선은 도심을 간통하는 순환선입니다. 여기에서 이량을 편성했다는 것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 나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먼저 지선이라는 근거를 먼저 아닙니다.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하시면 안 사례를 됩니다. 말씀하셔야 아니, 됩니다.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잠깐 들어보십시오. 결국에 저 아까 수요를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데 4분 25회 편성으로 해가지고 제가 300명씩을 계산했습니다. 100명, 100명 남짓는 승원에 3번을 턴한 것이죠. 300명 계산해서 아침 새벽 첫차부터 막차까지 풀로 탔을 때 12만 명이 현재 예상되는 수요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예측해서 두량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네, 도시 인구 됐습니다. 예측도 또 다음 기회에 가시고요. 자, 이거 죄송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네,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요령껏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찬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가상각비 말씀하셨는데 이경률 의원님, 감가상각비하고 대체구입비는 중복되는 겁니다. 왜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적자액에 포함시키십니까? 이중계산입니다. 시민들 판단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1,300억, 1,500억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800억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자, 의정부, 김해 여기는 다 KTDB를 적용하기 전 단계의 민자사업이었습니다. 민자사업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KTDB라는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인구 예측은 정확히 KTDB 자료에 근거해서 인구 예측을 해라라고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화에서 도입된 제도고요. 우리도 그걸 적용해가지고 지금 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조 전 국장님께서는 철도 우리 경전철은 지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방향에서 최적의 대안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간선을 통해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우리 지금 유럽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형태의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마무리해 간선으로 주십시오. 예. 쓰고 버스와 연계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네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양측이 토론이 좀 과열되니까 의견이 조금 시간을 좀 넘기기도 하고 또 중간에 끼어들고 하시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관리를 할 때 좀 따라 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주제 토론에서 조금 못한 얘기는 또 역시 주제 토론으로 가시고 거기서도 못한 얘기는 자유 토론에서도 말할 기회가 있으시니까 잘 참았다가 시간이 정해졌을 때 발언 순서가 왔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시교통에 있어서 지하철이 최적의 수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이 지하철이 광주 교통 체계의 최적의 대안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쪽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성 쪽 2분 교통 체계 관련돼서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성 측.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찬성 반대 분들을 오늘 이렇게 자세히 뵈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광주시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수립하겠다, 구축하겠다는 것은 광주시의 목적인 것이죠. 네,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체계를 좀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를 주 간선의 대중교통 체계로 도입을 하고 보조 간선 개념으로 버스를 도입하자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 간선 대중교통 수단이 가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대량 수송성 가져야 되죠. 신속성, 정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건에 버스와 도시철도를 대입해 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먼저 대량 수송성은 지금 딸랑 두량 그러시면서 우리 좌석이 36개다, 36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송량은 버스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는 많이 타야 60명 타는데요. 저희는 153명이 탑니다. 약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성을 보시자고요. 도시철도 2호선은 자기만의 주행로를 가지고 35km를 시속 꾸준히 달립니다.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버스 주행 속도만 놓고 봐도 20km에서 24km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도시철도 2호선은 4분 시격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거장에 내가 예상한 시간에 도시철도가 반드시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버스는 지금 2호선을 기준으로 순환선을 보면 약 150개의 교차로가 있는데 기존의 도로교통류의 신호체계를 똑같이 이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정시성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주장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을 주 간선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쓰고 보조 간선을 버스로 쓰자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 측 주장 2분입니다. 네. 마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먼저 KTDB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요. 왜 우리 신선설은 그러면 그렇게 17만 몇 개 가지 않습니까? 13만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경전철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북 지역에 경전철 하려고 했는데 전체가 반대해서 지금 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를테면 지하철이 갖고 있는 정시성, 대량 수송성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상의 지하철이라고 있습니다. 2조
579억 2조 5천억 가까이 돈 투입하지 않아도 중앙 전용 차례지를 간선을 놓고 지선으로 마을버스를 놓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놓고 그리고 보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오이일체의 대중교통의 혁신이 와야 됩니다. 승용차 중심에서 이제는 버스 중앙 전용 차례제, 자전거 도로 그리고 보도, 도보 그리고 간선, 지선 버스를 활용하면 2조 5천억, 2조 579억이 아니라 그 10분의 1로 강주 대중교통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혁신에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시간 남았는데 제가 네네. 답변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니, 여기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조금 더 하시겠어요? 시간 더 하시죠. 네. 끊겨버렸는데. 40초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 제가 쓰겠습니다. 네, 40초 하시죠. 아니 지금 쓰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그러니까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는 이 계기를 이번에 삼아야 됩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가장 최근에 언제 타보셨습니까? 그거 이따가 말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상황상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냐면요.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다? 네. 이건 전문가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죠, 이거는. 확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있을 수 주시면 없는 지금 여기서 다양한 통해서 숫자들이 오고 가는데 시민들의 공론화위원회나 판단을 언론에서 없애지 마시기 그 바랍니다. 부분은 자, 조금 전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토론에 막 끼어들으시면 사회자가 필요가 없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 저분들이 지금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흥분해서 감정 다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서로가 이게 아주 이번에 차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계기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론을 하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BRT를 대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BRT를 철도 2호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저희들이 버스를 430대를 투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하철 2호선의 적자액은 244억 정도, 버스를 30대를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 280억에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은 도로 구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BRT가 도입되면 중앙 전용 차로가 진행되면 차로를 3개 정도 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4차로에서 5차로 구간이 지금 4.7km입니다. 그리고 6차로에 7차로 구간이 약 17.6km입니다. 이 도로들은 총 22.3km는 도로 기능이 상실됩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가 우리 82%가 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우리가 계산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습니다. BRT를 버스 중앙 전용 차로제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선 하나 건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50%입니다. BRT 자체로 들어가는 돈이 5천억인데 그중에 2,500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2는 오로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지하철이 8천억이 들어가는데 BRT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3천억이 많은 1조 1천억이 들어갑니다. 시비 부담도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됐습니다. 시간까지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일 국장님은 왜곡하고 계시는데요. 왜곡이 아니라요. 공직자로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적해 주시고 BRT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선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버스로 들어간다면 8천억을 투자해야 될 시비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0km에 2004년도 20km 시작해서 지금 123km 늘어났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3km 했다가 11km 따라서 이번에 2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원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지하철을 계획했다가 1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버스 중앙 전용 차례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말씀드릴까요? 버스 속도 상속했죠. 시민들 만족 높았죠. 심지어 지난번 토론 때 김진영 국장이 부산 예를 들었죠. 부산이 오거돈 시장 들어서 반대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공론화 들어갔습니다. 공론화 1차 조사에 압도적으로 BRT 재개하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제정신이 아니십니까? 부산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시민 5천 명이 BRT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눈 감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5개 도시가 BRT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찬성 교통 측에서 혁신입니다. 발언 요청했으니까 지금 한 25초 남았습니다. 저입니까? 네, 예, 25초. 우리 저 김준영 작 지금 BRT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니까 아, 그렇게 BRT가 뭔지 도로 아십니까? 다이어트입니다. 수요자 관리 정책이죠. 아니, 정말 그러니까 BRT 승용차한테 다소 부담이 있는 그렇게 겁니다. 예, 말을 할 때 말씀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층으로 지금 버스 중앙차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승용차한테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승용차한테 다소 부담을 주면서 승용차로 됐습니다. 없는 분들에 대한 제가 도로 자, 차선에서 잠깐만요. 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상당해 주시고요. 제가- 상대 아니죠. 진영에게 좀 너무 자극적인 말은 좀 피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니 이제 이번에는 다시 예. 다시 또 순서입니다. 찬성 측 반론 1분 30초 순서 쓰시겠습니다. 자꾸만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자꾸만 여기 등장을 하는데 서울시의 정확한 정책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팩트 체크들 하십시오.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유래신사선, 유래선 이것이 다 박원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입니다. 이 돈이 얼마냐면 8조 5,500억이에요. 잠깐만 서울시를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는 도시철도 안 하고 버스만 할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BRT 문제를 살펴보시자고요. 광주시의 현재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도로율은 24%에 정체돼 있죠. 승용차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약 3%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광주광역시의 도로 혼잡 비용을 이것은 실제 비용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연간 9,600억이에요. 현재 지불하는 게. 자, 그걸 광주광역시의 가구로 나눴더니 가구당 약 185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도로 BRT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트램하고 똑같습니다. 전용 차로를 가질 수 있지만 기존의 도로교통의 신호체계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속성이나 정시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BRT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호선에는 도시철도를 집어넣고 BRT나 트램이 됐든 버스가 됐든 그것은 보조관선으로 쓰자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상문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고요.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역시 1분 30초 반론해 우리 주십시오. 이용희 전무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 도시 교통수단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 지하철이 좋은 점이 있고 우리 BRT가 트램이 다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이 도시 여건에 맞는 거기서 가장 큰 변수는 저는 경제성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BRT가 약점이 있고 이렇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형편에 맞는 옷을 입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시는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 건설비 8천억 10년간 마련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 적자가 우리 지하철에서 아까 우리 감가상각 맞습니다. 1,300억 되면서 버스 적자가 500에서 600으로 늘어나지요. 택시 기사들 수입은 15%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순환도로 보자 늘어나죠. 그래서 1년간 도시교통에서 적자 보존액이 2,300억이 이릅니다. 이 돈이면 우리 청년들 월 200만 원짜리 만 명 취업 일자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중교통 측에서 말씀드리면 강주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승용차 위주의 교통 정책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차이로 갈 것이냐를 선택합니다. 이제 도로 차선 3분의 1은 33%의 점유를 하고 있는 버스에게 내줄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 트램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근간 노선을 만들고요. 지금 간선은 BRT 그리고 지선은 저는 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시내축의 연동화, 그리고 불합리한 교통체계 정비, 그리고 교통문화의 성숙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하철 건설하지 않고 네, 만들 고맙습니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 체계에 대한 이게 찬반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 라운드에 한 번씩 토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한번 하시고 반대 측에서 하시게 되니까 그 90초를 잘 활용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 1분씩 있고 이렇게 알아서 잘 계산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찬성 측 반론 또 듣겠습니다. 경제성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 지금 현재 저심도 철도 2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재정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올해 2018년 기준으로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매년 5.5%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 재원도 이미 4.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2호선에 대한 우리 지금 건설비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교통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통 적자 결국은 버스,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합니까? 결국은 교통 약자들, 우리 시민들의 교통 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통 복지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복지의 출발점이 청년 일자리도 저희들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복지 출발점이 이동권에 대한 복지고요. 지금 현재 아까 청년 복지, 일자리 또 우리 사회복지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전국 특강역시 대비했을 때 시에서 2위, 일자리 2위, 사회복지 2위, 교육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상위 클래스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투자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잠시 발언권을 우리 이용희 상무한테 시간을 좀 양보하겠습니다. 네.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램이나 BRT를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트램을 각 시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울산 실패했죠. 전주 실패했죠. 다양한 시도에서 트램을 접근하다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경제성입니다. 네. 트램은요 죄송합니다. 철학인 겁니다. 또 그렇게 다음 접근할 문제가 마무리 아닙니다. 발언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측 발로 제가 1분 30초. 가겠습니다. 네. 그 대중교통 도로상의 문제 일으키지 불편하지 않고 절대 승용차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하고 광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승용차 억제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요. 일단 승용차에게 부담을 좀 주고 다 같이 고생하자는 것이 현재 있는 BRT나 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김준현 국장 자꾸 도시 재정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 시청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제가 강원도에 시장 있을 때 우리 저 푸른길 옆에 150, 250세에서 사는 그런 신재생 아파트 단지 만들려다가 강원도 시장하고 둘이 손잡고 울었습니다. 돈 100억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노원 재생 아파트 단지보다도 훨씬 더 멋진 우리 강주에서 멋진 일 만들 것 딱 돈 100억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주시 매칭 펀드로 중앙에서 내려온 돈 10이 못 받쳐가지고 반납한 돈이 1년이면 500억이 넘습니다. 이 강주시가 돈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시정 자주 재정도, 자주 자립도 다 최하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1년에 1,500억을 대중교통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있으면 아껴서 우리 시 발전에 미래 지향적인 일에 써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은 일에 써야 되는 것이죠. 가장 투자 효과가 낮은 일이 지금 대중교통 문제, 이건 철입니다. 철이. 이런 일을 갖다 왜 생산성이 없는 일에 자꾸 수시를 하십니까? 네, 제가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네. 교통 체계에 대한 일종의 찬반 토론을 쭉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1분씩 양측의 시간을 측에 드립니다. 1분씩입니까? 네, 1분씩입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1분, 반대 측에서 1분 마무리니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자유 토론이 또 있습니다만. 네, 자, 찬성 측 1분. 말씀하세요. 네.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융복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차량, 운전, 운영 다양한 분야가 엮여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법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관련 법시 도시철도법을 비롯해서 약 10여 개가 됩니다. 이만큼 도시철도는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고도화된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장하시는 거 보면 중간중간 다양한 모순들이 발생이 돼요.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BRT를 해라. 우리가 트램을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각 시도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싼 거를 해보자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정책 결정권자가 보기에는 혁명적인 결과가 왔어요. 뭐냐면 도시에 승용차가 못 들어옵니다. 네, 됐습니다. 최소한의 물류교통 위주로만 돼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팩트 네, 몇 가지 마지막 네, 1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희 장모님, 지금 승용차가 상승했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쯤 우리 신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강주는 이제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 대중교통이 왜 가지 못했냐면 강주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버스 타고 다녀봅니다. 지금 전용차로 제 강주에 약 48km 있습니다. 전용차를 전혀 지키지가 않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강주 민주인권도시 아니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체크하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승용차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비용의 2조 600억에서 2조 5천억이 드는 지하철을 할 게 아니라 그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BRT, 중앙전용 차로를 돌려서 불법 주장도 잡고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쑥쑥 들어지고 그래서 신속성, 정시성을 다 확보하자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이
중차대한 혁신의 기제를 포기한다 이겁니까? 그래서는 자,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자, 경제성 측면과 교통 체계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방을 쭉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양측에서 토론해 오는 과정에 꼭 하시고 싶은 내용을 못 하신 거 있으면 이제 요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유 주제 토론입니다. 역시 자유 주제 토론도 각각 2분씩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동안 못한 걸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대측부터 2분 동안 자유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하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출발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측면, 강주시의 재정 측면 이런 걸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적자를 공공시설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사회복지 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찬탈한달지 또는 후손까지 미뤄져서는 안 되는 적자입니다. 강주는 현재 그 지하철은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강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옷입니다. 달랑 식구 3사람이 카라반을 몰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주는 이제 인구 수, 규모, 그리고 재정 능력, 앞으로 미래 자율주동차 등을 통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그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강주시에서 지금 이런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 서방지하상가 사업입니다. 여기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 서방지하상가 상인들 2,000명이 생계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강주에서 잘못 지켜들었다는 우리 도시 재정의 악성 종양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강주시 전체의 살림을 놓고 강주시 대중교통을 이야기하지 자기 자신이 교통국장이라고 해가지고 교통만을 전부에 돈을 쓰겠다 이런 발상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강주가 전체 융복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건설 경기에 대한 가신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 전무님 더 융복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이 건설 투자가 얼마나 강주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까? 자꾸 거시기 하면 안 되시고요. 현재 아무 도시가 다 승계 늘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강주 시민은 양떼가 아닙니다. 현재 부산에 좌표가 있습니다. 3.6%씩 증가해가지고 부산 현재 교통 분담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전, 대구도 다 지하철 포기했습니다. 네. 돈 때문에 다 자유 토론은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는 찬성 측 제가 자유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이제 신 국장님이 공직을 퇴직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강주시 재정 상황에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강주시 재정 충분히 감당합니다. 지금 5조 원대로 됐고 사실 우리 아까 신 국장님 중앙부처에도 국비를 재정 자립도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안 받아오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국비 100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 국비를 가져오지 말자는 논리 같은데 재정 자립도 하고 재정 건전성을 잠깐만.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요. 제 발언 시간 들으세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국장님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무슨 지하철이냐 하시는데 실제 재정 자립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래 시비와 국비의 전체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만약에 재정 자립도를 저희 10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비 안 받아오면 국비를 전혀 없애면 이게 100이 되는 거죠. 재정 자립도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이걸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심혈을 기울이고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올해 지금 현재 2조 원이 2조 400억을 지금 19년도에 반영했고 국회까지는 2조 5천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예정인데요. 이 사업마저도 우리가 지금 국비 60%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왜?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하겠습니까? 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중앙정부 당연히 에타 제도라는 걸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강주 미래를 어둠으로 밀어넣는다는데 밝음, 태양을 이걸 땅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기수도시를 만들려면 땅으로 잠깐만요. 들어가면 안 돼요. 방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운전 못 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또 올해 강프리카 경험했죠. 올해 폭설, 한파, 이상기후로 여러 가지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 이동복지, 교통복지를 위해서 지하철이 필요한 겁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대입이다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자, 반대측에서 제가 반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1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다른 분 발언할 땐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발전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자본, 즉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걸 이제 3T라고 하는데요. 탤런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톨러런스입니다. 즉 도시 발전은 맞습니다. 의식주, 교통입니다. 교통이 의식주와 같은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근데 이 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서울, 인천, 대전 다 들려서 거의 대부분의 철도 전문가, 교통 전문가 그렇습니다. 150만도 안 되는 강주 지하철 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한다.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인구 2030년도인 130만 대로 떨어집니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는 이제 자율주행차부터 상상도 못할 4차 혁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부산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BRT, 버스 중앙 전용 차량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세상에 진작에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승용차 타고 이제 버스 중앙 전용 차량에 갑니다. 이거 전부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놔두고 그 돈이면 8천억이면 청년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복지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고 토대면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찬성 쪽 1분 30초 시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이 주십시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먼저 네, 쓰고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구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근거에서 인구 130만을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통계청에서는 앞으로 2030년에 우리 인구를 148만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더 노력하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고 팩트가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적 잘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정말 필요하죠. 특히 교육, 또 사회복지, 또 일자리 그 부분 중요하죠. 우리 시에서 지금 특강학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교육에서 특강학시 중에 3위를 달리고 있어요. 투자 비율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요 2위입니다. 우리 시가 투자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산업 중소기업 육성에서 저희들이 2위를 달리고 투자 비율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중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저희들로 시각 차이가 있는 게 교통이 정말 교통은 앞으로 복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통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건 미래에 대한 복지 수준으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나머지 20초 세요. 네, 지금 150만도 안 되는 도시에 도시철도가 뭐 필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많은 사람의 의견은 아니고 일부인 것 같고 제가 하나 예를 좀 들면요. 우리의 도시하고 비슷한 뮌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45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 3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500이니까 조금 작죠. 뮌헨은 철저하게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꾸려져 있고 그걸 기반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반이라고 하는 도시철도가 8개 노선이 있고요. 트램이 13개 노선이 있고 버스가 75개 노선이 있어요. 우반이 주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일일 110만이 탑니다. 트램은 33만이 타고 버스가 56만이 탑니다. 자, 이렇듯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뮌헨은 이걸 기반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안 줍니까? 이번에는 저한테 한번 주셔야죠. 찬반 한 번씩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자, 이제 반대측. 우리 뮌헨 굉장히 부자 도시고요.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고요. 아니요. 오히려 대구, 대전, 부산이 BMW는 부자, 대구, 대전, 부산이 지하철 이제 포기한지를 한번 신중히 포기를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강주 해주세요. 우리 강주 돈이 없어서 지금 저심도 지하철 하면서 어느 구간에 저런 부분들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실 때 하세요. 지금 이제 9.5km입니다. 오면 그리고 노면 2로 4.2km 달리고 있고요. 화장실도 못 마련해 가지고 화장실 한 칸 역 정거장이 지금 40개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지하철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 상가도 형성되지 않는 여기에 무슨 역세권 개발이고 균형 발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말로 하고 있는데 현실은 돈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하철로서는 도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장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 2분이 오셨다고 해보세요. 장애인 한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 현실은 다 팽개치면서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하는 건 말씀이 안 되시고요. 강주시가
지금 공사를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전무님이 강주시 우리 고가에서 저심도 지하철비 4,500억 증가된다고 그런 의견 제시하셨죠? 그러면서 강주시는 4,500억을 마련할 수가 없고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첨단 대교, 백운동, 민원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현재 2조 570억 못 받고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런 공사를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해 주시죠. 제가 잠깐만요. 1분 44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1분 40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이건 이미 벌어진 사실을 가지고 애곡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4호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대구 4호선 그림을 그리고 있고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2호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안 한다고 한지 하고 있는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한지 이해를 못해요.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필요에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이해를 못 할까요? 역세권 개발이랑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환승 거점을 2호선 주변에 환승 거점 10개를 마련합니다. 그게 결국 버스와 지하철을 촘촘히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강주 시내 어디든지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승 거점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금 한쪽으로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요. 강주시 충분히 계속 말씀드리면 재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 국장이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제발 여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계시고 언론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죄송한데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지금 가짜 뉴스 정도의 그런 수준의 지금 말씀을 자꾸만 하세요.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여러분 고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라는 것은 도시철도법 비롯해서 약 10여 개의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우리 마음대로 줄여놓습니까? 경량 전철에 맞게 수요에 맞게 최적화시켜 놓는 과정인 겁니다. 됐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두 개의 주제 토론 그리고 자유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양측에 어느 쪽 주장이 더 근거가 있고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하시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토론을 끝내시면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네 분 모두에게 순서를 드리겠고요. 이 네 분은 순서가 중요해서 조금 전에 즉석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이웅희 상무님부터 1분씩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무님부터 해주십시오. 네, 저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제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해야지 또 저희 나름대로 주장도 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철도의 가치 논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꾸만 운영 적자 얘기하시는데 도시철도는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편익이 지금 연간 2,400억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8천억, 고용 유발 효과가 18,0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최초의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2008년까지의 통계를 내보니까 약 42,000헥타르의 조림 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10조입니다. 42,000헥타르라는 것은 광주시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약 420제곱미터거든요. 네. 자, 마무리 발언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신광조 국장님. 그 환경성 측면에 많이 주장하시는데 현재 그 옛날에 매연 버스 다닐 때는 우리 이 전문의 말이 맞지만은 지금 전기 버스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업보다 도시철도 효과는 우리 지역 발전에 효과가 미미한 사업입니다. 우리 강주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교통수단을 모색해야 되고 지금은 가감하게 대중교통 체계로 가려면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강주시청 공무원에서 가장 뼈아픈 사례 서방지하상가를 말씀드려. 저는 서방지하 쪽에 가면은 정말 그 말바우 시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주 시민들 완전히 농락한 사업이 서방지하상가입니다. 그래서 강주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단 한마디도 사과를 했습니까? 이런 일을 다시는 우리 강주시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강주는 빛의 도시입니다.
점점 밖으로 공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김준영 국장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우리 강주 철도 2호선 작지반 강한 지하철입니다. 딸랑 두 칸이 아닙니다. 일일 수동 능력 43만까지 수동 가능한 버스 1024대 대체 효과가 있는 강한 지하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대중교통 혁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문제가 되냐? 재정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버스를 투입한다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불편과 또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상규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중교통이 한계가 우리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도 교육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또 사회복지라든지 전국 최상위 클래스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세금을 저희들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고령화 시대, 앞으로 이상규, 미세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길 대표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조 600억에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0분의 1인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간선, 지선, 그리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보, 이 5일체의 새로운 혁신의 도시를 건설하시겠습니까? 도시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 기술, 그리고 관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공론화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넘어서 싸웠던 우리 강주가 생활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기조사하기 위해서 여론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새로운 대중교통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께서 써주셔서 한 단계 강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기를 간곡히 호소드린 바입니다. 네. 자, 오늘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찬반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집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10일부터 공론화위원회 이름으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원의 의뢰를 혹시 받으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미래 교통에 대한 아주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시민 모두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니까요. 그런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